안녕하십니까. 3일TV 서군입니다. 오늘은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제의 금동 향로네요. 위에는 봉황이 있고 아래는 용이 떠받치고 있는 용봉사상, 불과 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향로입니다. 아름다움의 극치이고 섬세함의 극치이죠. 700년 전에 이 백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향로는 보시다시피 아주 섬세하고 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 287호로 보호받는 아름다운 유물이죠. 맨 위에 봉황은 하늘의 황제의 뜻을 이거 오타가 났네요. 황제의 뜻을 전하는 새로서 턱에 여의주를 끼고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맨 위에. 뚜껑은 42마리의 동물과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 5명을 비롯한 17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몸체는 3단의 연꽃잎과 2명의 인물, 25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받침은 용이 연꽃 줄기를 입에 물고 향로 몸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향로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런 동물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죠. 그 동물들은 원숭이와 악어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와 악어는 동남아,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데 코끼리가 있고, 악어도 중국의 밑에 쪽 부분이죠. 그런 어떤 귀주 운남성 또는 동남아랑 접해 있는 부분과 아니면 그 밑에 동남아에 발견되는 동물들입니다. 한반도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백제에는 이러한 동물들까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자생하는 이런 내용들과 그런 설화 또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조각에 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의 강역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백제의 이 성씨를 가지고 오늘은 백제의 강역을 고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백제의 8대 성씨입니다. 사씨, 해씨, 진씨, 목씨, 국씨, 연씨, 묘씨, 협씨.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성씨를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원, 통전, 신당서, 통지, 수서, 북사의 이렇게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백제에는 다음과 같은 백제유 대성 8씨라고 해서 아까 불러드렸던 성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현재 이들은 한반도에 없고 모두 중국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 8대 성씨 중에서 5개 성씨를 오늘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씨는 북사에 기록된 백제 8대 성씨 중에 하나이며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한 때 쓰여진 풍속통이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풍속통이에 의하면 춘추시대 말 오나라 태자 부계가 초국으로 달아나고 여자가 오국에 남았는데 이에 부여씨가 되었다라고 한답니다. 오나라 왕이 부차죠. 그래서 부차 네 원수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라고 해서 그 와신상담의 고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태자 부계가 초나라로 달아나고 여자가 오국에 남았다. 이때 부여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기 화식전에 의하면 한나라 시기에 북쪽의 오환, 부여 등이 그 종명을 성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오한과 부여는 고조선의 그 기록에 그 전해지죠. 오한과 부여는 그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부여가 그 브리아트죠. 오한, 저게 이제 그 까마귀 오자에 그 환해질 환자죠. 환국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조고도 우리 그 상징이었고, 네, 환국도 그 상징입니다. 따라서 오한과 부여는 우리 그 한민족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종명을 성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씨 고략에 의하면 부여씨는 오흥군에 나타나 보이는데, 오흥군은 삼국시대 보정원년에 설치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흥군은 지금 중국의 절강성 이만에서 강소성 의흥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오정에서 다스렸는데 상해에서 가까운 지금의 절강성 오흥현 남쪽입니다. 왜 이곳에 백제의 8대성 중에 하나이며 백제의 왕족인 부여씨가 많이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곳이 지역상 과거 5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오나라죠.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 유, 연, 제, 노, 오, 월을 평정했다는 기록을 볼 때 이곳은 오랜 기간 백제의 땅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이죠. 생각해 보면 그 상해 이남입니다. 그 항저우, 그 이우, 그 밑에 이제 그 상해 그 밑에 쪽, 완전 절강성 그 밑에죠. 중국에 그쪽에 왜 백제의 성씨가 가장 많이 거기 살고 있는지, 네, 이거 완전히 그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여씨는 현재 한국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현재에도 중국에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목시입니다. 성씨 고략에 의하면 목시는 오흥군에 분포되어 있다. 오흥군은 지금의 절강성 이만에서 강소성 의흥 일대이다. 유명한 인물은 목간나가 있는데, 목시는 백제 왕성인 부여씨와 분포지역이 같다라고 합니다. 백제의 왕족인 부여씨는 목시와 함께 절강성 오흥군 일대 외에 다른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오흥군은 백제의 수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죠. 이 목시는 다른 중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씨와 목시는 같이 이렇게 이 일대에 주로 있었다라는 내용이겠죠. 오흥군은 지금의 절강성 호주 그 일대의 지역으로서 중국 5대 호수 중의 하나인 태호의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백제는 대륙의 태호의 남쪽, 즉 호남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혹은 세력을 넓힌 백제에 의해서 지금의 전라도 지역을 호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는 근 70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백제는 700년간 이어진
대나라였죠. 중국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 일어났다 사라질 때 36개 나라가 일어났다 사라졌죠. 그때 백제는 이렇게 유유히 이뤄왔습니다. 신라는 1000년간 내려왔고, 예, 고구려도 650년간 내려왔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또는 이런 백제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해씨는 군망 백가성에 이르기를 해씨는 평양군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평양군은 지금의 산서성 인분현 서남이다. 백제의 유명한 인물은 해례군이 있다. 그런데 백제의 진평이군, 고평과 진성이죠. 진평이군과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신하였던 유주사사 진의 관할하에 있던 산서성 태원 태수 대군 내사이므로 백제와 고구려 간의 진평이군, 즉 대방군의 쟁패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진평이군은 그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대방군. 그러니까 요동과 요서를 나누는 곳이죠. 고평과 진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바로 중원입니다. 그 강호에서 얘기하는 맨날 중원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 고평과 진성, 진평 이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려고 중원 쟁패 싸움을 중국에서는 해왔죠. 자, 군만 사시성을 보면은 군망 백가성에 이르길 사시는 연암군에 나타난다. 성씨 고략의 동환 연암이라 했다. 연암군은 한나라 고제 때 설치했으며 지금의 하남성 중부의 상찰현 및 안희성 회하 이북 지역이다. 동환군은 진무제 태시 원년에 설치되었으며 지금의 산동성 기수 영현 일대이며 한나라 양군의 구지이다. 백제의 유명한 인물은 사법영이다. 또 진씨입니다. 백제 8대 성 중에 네 번째 성씨로 신씨가 진씨로 나타났다. 사실은 신씨가 진씨로 바뀐 거죠. 성씨 고략에 의하면 진씨는 상곡군에 보이는데 상곡군은 현 하북성 서북부 회례현 동남 일대이다. 상곡, 예, 중국 정사 사마천의 사기봉기 원문상 탕록이라고 합니다. 상곡 탕록에 상곡이 있었다. 그 유명한 치우천자와 제후 소전의 아들 헌원, 황제 헌원이죠. 헌원과의 탕록 전투로 유명한 그 탕록에 상곡이 속하여 있었다는 것이다. 북경대학교 교재상에도 상곡이 탕록 지역에 표기되어 있어 윗 사실을 제3 확인해 준다. 예, 이 백제 탕록의 전투이죠. 그 유명한 9번 싸워서 9번 다 치유가 이겼는데 마지막에 그 속임수에 당해서 황제에게 졌다라고 합니다만 또 다른 그 사서에서는 다 이겼다, 치유가 다 이겼다라고 기록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1981년 11월 26일에서 27일에 열린 국회 국사청문회에서 고 명지대 교수인 임승국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에 백제 성씨에 관한 발언 부분입니다. 백제 7장군의 성씨는 중국에 존재합니다. 백제 7장군의 성씨만 훑어봐도 사학을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백제에는 본래 8대 성씨가 있는데 중국 25사와 우리 삼국사기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백제유, 대성 8씨, 사씨, 해씨, 진씨, 목씨, 국씨, 연씨, 묘씨, 협씨.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백제 8대 성씨가 현재 남북한을 통틀어 단 한 가구도 남지 않았는데
남제서 백제전의 7장군 성씨들은 대부분 유서 깊은 8대 성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서 깊다라는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고대에는 이 성씨를 왕족, 왕 내지는 왕족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족장들이 더 셌었어요. 그 족장들 중에서도 이제 고구려도 예전에 우가, 저가, 마가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경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족장들이 토템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만들었고, 그 토템의 그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씨를 갖고 있었던 족장들이 가장 힘이 셌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보더라도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는 성씨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10개, 12개, 뭐 이렇게 8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공을 세우거나 이제 힘이 세지면 왕이 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성씨들을 늘려나가죠. 그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제 사사했다라고 하는데, 사성을 하면서 이게 성씨가 이제 늘어난 것이지, 예전에는 이 씨족의 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다 왕가였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서 깊다라는 성씨들이죠. 다음은 상기한 고 임승국 교수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국 정사인 25세 중 남제서 권 58 동남이전 동이백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동이백제이죠. 시세 위로우 발기 수십만 공백제 임기계라고 하고, 모대견장 사범명 찬수류 회례곤 목간나 솔중습격로군 대파지. 이 해에 위나라 오랑캐가 또다시 기마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위나라죠. 위초고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의 위나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나라에서 사신들을 고구려에 파견을 했고, 실제로 고구려와 오나라의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위나라와 백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초고 삼국지를 보면은 그냥 중국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삼국지 내용으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만, 위초고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백제와 고구려가 훨씬 더 강성했고, 그래서 위나라의 오랑캐가 이렇게 수십만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그 국경에 들어가니 모대는 누구냐면 백제 장군입니다. 모대 장군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를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오랑캐를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라는, 대파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대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가 조조의 나라죠. 네, 조조의 나라였고, 조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마천이래. 저기 누구야? 조비의 스승이었던 사마중달. 사마씨가 나중에 장악을 해서 통일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어떤 위나라의 공격을 이렇게 쉽게 물리칠 정도로 백제는 강성하였습니다. 이 중 이해는 시세는 남제 영명 8년 490년 백제 동성왕 12년을 나타내며, 모대는 백제 24대 동성왕을 의미하며, 이 중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는 백제 장군의 이름입니다. 모대가 동성왕입니다. 백제의 왕.
이 성씨들이 백제의 주류 성씨였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성씨는 중국 대륙의 흔한 성씨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죠. 찬씨, 해씨, 목씨, 사씨는 찾아볼 수가 없죠. 삼이자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삼이자 선생님이 이 그 사범명의 후손일까요? 삼이자 씨는 생각이 나네요. 해 씨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찬 씨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 씨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실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대만대 교수인 진첩선 씨의 백제 8대 성씨에 대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한반도에는 백제 성씨가 없다. 한국의 성씨 통계를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신구당서나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경우 200여 개의 성과 76만 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백제 8대 성 중에 국씨와 진씨를 제외한 6대 성씨가 한반도에는 없다. 그나마 남아있는 국씨와 진씨의 성도 극소수이다. 저 76만 호라는 게 눈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도 14만 호, 15만 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76만 호라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조선인의 그때 당시 최고 번성했을 때 그 인구수의 뭐 6배, 뭐 대여섯 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백제가 그렇게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저 76만 호의 인구가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76만 호 200여 개의 성만 보더라도 백제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그런데 한반도에는 이들의 성씨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그 한민족이라고 얘기하고 백제는 마한 지역이었는데 마한 지역이 이제 전라도 광역입니다. 전라도 광역에 76만 호가 살았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백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강단사학자들, 황국사관들, 이렇게 그 이병도, 신석호의 후예들이 자꾸만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이 76만 호가 전라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조선시대 가장 그 번성했던 시기에서도 14만 호, 15만 호였습니다. 조선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네, 그렇게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만의 그 대만대학교 교수이죠. 이분의 얘기를 비춰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자, 한국 성씨 중에 예 씨는 1985년 조사에서 가구수 2,574가구로 274개 성 중에서 10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8대 성씨 중 단 하나의 성씨도 100위 이내에 들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씨 성씨도 이렇게 100위에 있는데 백제의 8대 성씨가 단 하나도 100위에 들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백제가 강력이 한반도에 있었다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나마 8개의 성씨 중에서 겨우 진씨가 151위, 1511명이고 국씨가 159위, 978명으로 두 개가 남아있다. 산동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백제 8대 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대만대 교수죠. 그러니까 산동성과 대만이죠. 대만으로 많이 피신했으니까요. 백제 8대 성이 한반도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의 산동성을 중심으로 대만에 더 많은 성씨가 존재한다는 것은 백제의 강역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내용 일부이다. 사시는 산동성과 하남성에 나온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협시는 음이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혹시 치우천자의 구려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 협시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음이 먼저 있었고 음에다가 한자를 붙였죠. 그 코카콜라에서 그 가구가락이라고 붙인 게 향차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음이 먼저 있었고, 저 구려도 원래 구리라고도 표현하죠. 저 구려에서 고려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한자를. 그래서 저 협식의 음이 려이니까 구려의 연관성이 있는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 진첩선 교수님도. 해씨는 산서정 지명을 성씨로 만든 것이라 한다. 진씨는 원래 신씨에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대성씨가 왜 한반도에는 없었냐, 백제가 그 한반도에 있었다면, 또는 우리 한민족이 맨날 동이족 얘기하고 백제는 우리나라라고 아예 그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없어요, 이 백제의 후손들이.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럼 백제의 강역은 한반도가 아니라 저 중국 대륙 내지는 동남아 일대 22담로국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금동 향로에도 코끼리, 악어,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자, 백제의 기원을 통해서 한번 또 고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제1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온조의 아버지는 추모 혹은 주몽이라고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류왕의 아버지는 우태씨로 북부여왕 헤브루의 서손이다. 어머니는 소손어로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뭐 다 같습니다. 소손어는 아들 둘을 낳았다. 큰 아들은 비류이고 둘째는 온조다.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 우태씨는 졸본이 이제 거의 수도죠. 고구려의 수도였었고 부여의 수도였었고, 졸본에서 부여왕으로 있었으나 그가 죽은 후 소손호는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살 때 주몽은 남쪽으로 도망쳐와 나라를 세우고 소손호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므로 비류와 온조는 의붓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몽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손호가 일단 가문도 좋고 아름다웠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태 씨도 아내로 맞아서 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주몽도 그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손호를 보고 왕비를 맞이한 거 보면은 소손호는 세력도 대단했고, 세력도 대단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 뭐 미모도 출중하지 않았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몽이 이렇게 의붓 아버지 역할이었던 거죠. 동명후 구태는, 그러니까 우태 씨와 구태 씨는 동일합니다. 근데 발음이 이제 그러하니까 우자라고도 썼고 구자라고도 썼죠. 동일 인물입니다. 동명후 구태는 독실하고 어질며 믿음이 있어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역시 여기서 대방군입니다. 그 중요한 군사 요충지이죠. 진평이군.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의 딸을 맞이하여 철호 삼아 구태 후
동이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태씨가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한 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사, 주서, 신당서, 구당서, 수서 등입니다. 그러나 구태씨가 진평이군의 땅에 도읍했다는 사서는 통전, 통지, 송서, 남사, 양서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가 아닌데 그렇게 말이 안 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서에 이렇게 그 동이의 강국을 세웠던 거는 구태씨가 세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삼국사기에서는 온조가 백제를 처음 세운 것으로 기록했지만 어떤 정사에도 온조가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정사는 구태치가 처음 십제를 세워 후에 백제라 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진평이군에서 나라를 세워서 그게 백제였죠. 백제가 원래 이름은 십제였습니다. 십제가 나중에 나라가 커져서 백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제를 세웠다는 모든 기록은 구태씨입니다. 구태씨, 우태씨, 구태씨가 세웠다라고 한 거지 온조가 세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삼국사기에만 온조가 세웠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정사는 구태씨가 세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어디가 맞을까요? 삼국사기가 틀렸겠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백제가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은 하남 위례성과 대방군의 옛 땅, 그리고 진평이군의 땅인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그런데 하남 위례성과 진평이군의 옛 땅은 오늘날 한반도에 있는 하남이 아니라 대륙에 있는 대방군의 옛 땅 안에 있었다. 구태씨가 나라를 세울 때 대방군의 옛 땅에 진평이군이 있었고, 따라서 하남 위례성 역시 대방군의 옛 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대방군의 옛 땅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진평이군의 땅은 한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하남 위례성은 딱 한 곳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백제는 마한의 옛 땅에 속한 것으로 북사와 구당서, 양서, 남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는 대방군의 옛 땅인 진평이군과 하남 위례성에 세워졌고, 그 진평이군과 하남 위례성은 대륙의 하남성 땅에 있었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여기 그 경기도 하남, 위례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들을 옮겨 왔던 거죠. 또는 그 한반도에 그쪽 지역 출신들이 이렇게 몰려 살았었습니다. 이전에 올 때 백제 호남 사람들은 그 호남이 호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 모여 살았고, 또 신라 사람들은 신라 강역에서 옮겨와서 신라 경상도 쪽에 모여 살았고, 또 북한 쪽에 이렇게 그 고구려 계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옮겨왔죠. 여기 보면 이제 요동과 요소를 이렇게 나누는 진평 2군입니다. 이게 고평군과 진성군이죠. 여기가 바로 중원이었습니다. 중국 대륙 그 쟁패를 했던.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백마하, 저게 이제 백마강 전투입니다. 나중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우리나라 그 전쟁 기록과 백마강 전쟁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치부터. 그래서 한반도에 그 의자왕의 그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가 그 뛰어내렸다라고 하는데, 거기 낙화함 한번 가보십시오. 3,000명이 모여서 거기 떨어져 내려서 죽을 만한 곳인지. 한국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했고 강단사학들이 그렇게
조작을 했죠.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권을 보면은 책부원기에 백제는 사계절의 가운데 달마다 왕이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사망 오제죠. 제사를 지냈으며 도읍에 시조 구태의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4번 제사를 지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당연하죠. 백제의 그 시조가 우태씨, 구태씨이기 때문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그 해마다 4번 제사를 그 분기마다 뭐 지냈네요. 근데 삼국사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부식도 국태 백제 건국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구태씨죠. 우태씨고 시조 구태씨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고, 여기 보면은 그 시조 우태씨와 구태씨를 동시에 다 적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김부식도 인정을 했고 모든 정사가 인정을 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김부식이 온조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제사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태씨와 우태씨, 그러니까 구태씨가 백제의 시조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서가 일치합니다. 그 백제는 구태씨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만 그런 것일까요?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한민족,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 모든 그 기록은 이렇게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사서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그 공부를 하고 인지하고 있고, 그런 이런 그 기록들이 바로 쓸 때 그 한민족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얼과 혼이 바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맨날 조선 시대에 다른 국가에 얻어 터지고 막 이렇게 약했던 그런 국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원 더 나가서 이 중국 대륙 더 나가서 저 동유럽, 그리고 또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하고 문명을 전파했던 그 어마어마한 국가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민족 정기가 바로 서고 국가의 구군이 더 날로 성장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그 한민족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막 그 어거지로 했던 그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순의 정치, 태평성대의 이런 기록들을 봐도, 그리고 또 노장 철학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의 뿌리가 우리 한민족에 있었다라고 모든 것이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뜻이 높았고, 그 수행의 그 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 국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백제의 그 성씨와 그리고 백제의 기원을 통해서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